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2026 여수 세계 섬박람회를 앞두고 돌산 진모지구, 개도와 금오도 등 행사장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개도에는 섬박람회 이후에도 남을 섬어촌 문화센터가 건립됐는데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모든 공사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6 여수 세계 섬박람회는 돌산 진모지구의 주행사장과 함께 세계박람회장과 개도, 금오도에 조성될 부행사장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세 곳의 부행사장 가운데 학술 연구행사 위주의 세계박람회장, 체험형 행사장인 금오도와는 달리 개도에는 섬박람회 이후에도 남겨질 연구시설이 들어섭니다. 때문에 돌산 진모지구의 주행사장과 개도 부행사장이 사실상 내년 섬박람회에 주무됩니다. 과거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개도 농어촌 휴양관광단지에는 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섬어촌 문화센터가 건립됩니다. 바로 인근에는 대규모 캠핑장과 야생화단지, 마녀목 공원 등이 섬박람회 콘텐츠로 갖춰집니다. 여수시와 조직위원회는 또 섬 전체를 활용한 개도 관광개발 사업을 통해 풍성한 부행사장 프로그램을 전시 연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섬의 생활상이라든지 섬의 역사, 문화를 볼 수 있고요. 또 인근에서 해양 레저 체험을 또 할 수가 있고 또 여기에서 개도 산악길을 건너면서 섬에서 힐링할 수 있는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특히 섬어촌 문화센터는 내년 섬박람회 폐막 후에도 남겨질 연구시설로 섬의 무한한 미래 가치를 실현한다는 박람회 정신을 담게 됩니다. 현재 지반 개량 공사가 막바지 단계인데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시설 공사에 들어가 빠르면 내년 4월에 준공됩니다. 주 행사장은 내년 7월까지 부지 조성부터 이제 건물 조성 공사 끝나고요. 부 행사장은 4월까지 건물 공사를 마무리하고요. 또 기타 전시 또 여러 가지 조형물 공사를 최소한 내년 7월까지는 마무리해서. 개도 현장 점검에 나선 조직위원회는 2028년 연륙교가 개통하기 전에 열릴 내년 섬박람회 개막에 대비해 해상교통과 숙박, 관광 콘텐츠 등을 사전 점검했습니다. 2012년 엑스포에 이어 지속가능한 섬과 바다의 미래를 조명할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행사장 시설 공사가 시작되면서 서서히 국제 행사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 지역 섬을 찾아 가치와 특별함을 전하는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드넓은 여자만이 펼쳐진 해안 둘레길을 보유하고 있고 차가 없어 조용한 섬 여자도에 다녀왔는데요. 김단비 기자입니다. 해안 절경을 따라 여자만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집니다. 둘레길을 따라 걷다 맞닥뜨린 작은 해변. 검은 모래에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잔잔히 귓가를 간지럽힙니다. 여수 반도와 고흥 반도 사이에 위치하며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여자도입니다. 여자도 둘레길 코스는 7.5km입니다. 성인 걸음으로 섬 전체 한 바퀴를 도는데 3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바다와 산림이 어우러져 자연경관이 일품인 둘레길은 일상의 고단함을 잊게 합니다. 도시에서 이제 살아가기 막 바쁘고 자기 자신을 모르고 막 살아오는 사람들이 이제 때로는 이런 데 조용한 섬에 와서 어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섬의 또 다른 마스코트는 붕장어 다리입니다. 송여자도와 대여자도를 잇는 길이 560m의 인도교입니다. 다리 중간 9곳의 낚시터가 있는데 7월부터 10월 사이에는 감성돔이 많이 잡혀 낚시객들 사이에 자리 쟁탈전이 벌어질 정도입니다. 감성돔 같은 게 많이 잡히고 또 와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짭짤하게 재미를 느끼고 갑니다. 여자도를 찾는 관광객은 한 달 평균 200여 명입니다. 폐교를 리모델링한 민박과 야영장이 있고 식당도 있습니다. 특히 인근 바다에서 잡은 각종 해산물과 직접 농사지은 채소로 차려진 한 끼 식사는 다시 찾고 싶은 섬으로 만듭니다. 저번에도 괜찮더라고 맛있게 먹었고 오늘은 특별히 이제 주중에 왔는데 여기가 오면은 참 아늑하고 그리고 또 접근성이 좋아요. 차가 다니지 않아 자연의 소리 외에는 소음과 공해가 없는 조용한 어촌 마을.
여자도와 무틀 있는 도서는 여수 섬달천에서 하루 4번 왕복 운항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성명을 통해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민주주의 붕괴를 꿈꾸는 세력 간의 비상식적 야합이라며 내란 세력과 함께 대선 전국을 흔들고 있는 이낙연의 행보는 역사와 전남도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자신의 SNS를 통해 내란 동조 세력과 공동정부 우두머리가 되고 말았다며 이낙연 고문을 비판했고 문금주 국회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통탄할 일이라며 한때 국무총리와 당대표였다는 사실이 부끄럽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남시장 군수협의회가 도민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장흥에서 열린 전남시장 군수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공동 담화문을 내고 이번 대통령 선거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역사적 선택이라며 압도적인 투표 참여로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기본소득 실현과 석유화학, 철강산업 위기 대응 등 전남의 미래를 위한 8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여수시 공무원들의 초과 근무 수당 부당 수령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어제 시청 감사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경찰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부당 수령 여부를 조사한 감사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해당 문서를 압수했습니다. 앞서 정기명 여수시장은 시청 공무원들의 부정 행위가 잇따르자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 비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 대학이 배출한 인재가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 대학들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대학이 지역 혁신의 중심이 돼 교육과 산업, 정주를 통합하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을 만들기로 한 건데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올해 초 140만 7천 명으로 출발한 광주시의 인구는 3개월 사이에 7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청년층의 유출. 일자리와 학업을 위해 떠나는 20, 30대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지역 대학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광주시와 지역 17개 대학은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과 산업, 그리고 정주가 하나로 통합되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 일명 광주형 라이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산업 전반에 걸쳐 인프라, 기업, 인재를 집약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광주를 떠나지 않고 좋은 일자리를 얻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핵심 전략은 청년 인재 양성과 기업 성장 지원, 대학 혁신 등 5대 프로젝트로 광주시는 14개 과제를 선정해 17개 대학에 780억 원의 사업비를 배분했습니다. 이를 활용해 각 대학들은 고등학교와 연계의 인재를 양성하고 광주역의 창업 밸리를 구축하는 등 지역에 뿌리를 둔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에너지와 인공지능 등 광주의 주력 산업과 연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해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그리고 지역에 잘 정주할 수 있도록 대학이 지역과 산업체와 더불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과 산업을 함께 성장시켜 지역 인재의 40% 이상을 지역 내에서 취업시키겠다는 광주형 라이즈 사업. 단순한 대학 지원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구조까지 바꿔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신안군 비금도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 사업이 주민들의 새로운 소득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햇빛연금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이 사업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넓게 펼쳐진 염전 위를 태양광 패널이 촘촘히 덮고 있습니다.
신안군 비금도에 설치된 2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단일 규모로는 전국 최대입니다. 이 발전소는 단순한 전력 생산을 넘어 3천여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신안군 이익공유제를 통해 기본 수익을 챙기고 염전 주인은 땅을 출자해 배당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역 화폐로 분기마다 지급돼 주민은 물론 식당과 상점 등 소상공인들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받다 보니 실감도 많이 나고 마을에서도 활력이 많이 돌고 또 지역 경제에도 많이 활성화돼서 지역 경제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의 운영 기간은 최소 20년으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소득이 기대됩니다. 여기에 120메가와트 규모의 추가 발전소 건설도 추진되면서 앞으로 주민 수익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신안군에서는 비금도를 포함해 안자도, 지도, 임자도 등 6개 섬 협동조합에 참여한 주민이 16,300여 명에 이릅니다. 올해만 이들이 받는 햇빛연금 총액은 1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주민이 함께 만든 태양광 발전 사업은 지속 가능한 소득 기반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풍력 발전까지 확대되면 바람연금이라는 새로운 지역 소득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벼와 보리 등 21만 톤의 종자가 도내 농가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전남종자관리소에 따르면 전남 지역에서는 올해 75.5헥타르 논에서 세척무와 배곡찰 등 벼 8개 품종, 보리 4개 품종, 밀 2개 품종 등 17개 품종 21만 톤 규모의 종자를 생산해 국립종자원 전남 지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지역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최근 홍콩과 대만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면서 전남도가 고위험군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예방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 이상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입원 입소자 등입니다. 미접종자는 6월 말까지 접종 가능하며 방문 전 보건소를 통해 접종 가능 의료기관을 확인 후 방문해야 합니다. 전남 지역 예방접종률은 지난 20일 기준 55.3%로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고위험군 2명 중 1명이 접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순천경찰서가 지역 내 금융기관과 협력해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금융기관 80여 곳은 최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 예방 정보와 실시간 의심 사례 탐지 등을 공유하는 협력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역사회와 금융치안 네트워크를 구축해 예방 중심의 치안 모델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이 5.18 당시 일반 시민이 찍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25살 회사원이던 문재성 씨가 8mm 카메라로 찍은 이 영상에는 계엄군의 집단 발포 직전인 1980년 5월 21일 10시부터 12시 사이 금남로에서 계엄군과 대치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5.18 기록관 측은 집단 발포 전의 정황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라며 영상 음성까지 복원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30회 바다의 날을 맞아 광양에서 해양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의미 있는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광양시 어민회는 어제 태인동 배알도 수변공원 일원에서 지역 어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0회 바다의 날 기념 행사를 갖고 삶의 터전이자 수산자원의 보고인 바다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배알도 해상에 감성돔과 점농어 등 10만 마리를 방류하고 해양 정화 활동도 진행했습니다.